대구광역시의 한 자치구. 저출산과 고령화가 예고하는 불안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에 개장된 광덕시장. 한때 대구에서 장사가 잘 되기로 손꼽히던 전통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전체 100여 개의 점포 중 6곳만 겨우 영업을 유지 중입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이 떠나면 시장마저 사라질 위기입니다.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 31에 들어왔거든요. 31에. 여기에 31살에. 지금 78이거든. 그럼 몇 년 됐어요. 와, 47년, 7, 8년 정도 진짜 됐네요. 그 정도 됐겠네. 네. 그때는 여 동네가 좀 어땠어요? 좋았지.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았는데 어디로 다 가쁘고 없어 지금. 과거엔 사람도 넘쳐나고 일자리도 넘쳐났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도 일자리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지금? 경기도도 하나 있고 네. 대구 있고 그래요. 직장 따라 갔지. 아, 직장 따라 가고. 대구에는 뭐 그냥 자영업하고 있는데 안 돼.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희망이 없지. 젊은이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 전부 하나둘 다 빠져나와버리고 할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힘이 들죠. 1981년 직할시로 승격한 대구는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고향 방문을 하려는 청년들로 시끌벅적해지기도 했습니다. 8, 90년대 섬유 산업의 전성기. 이때 부를 형성한 기업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생겼는데 그곳이 바로 남구 지역입니다. 소위 그 대구의 부촌 그러면서 그런 이름이 있었지요. 주거 전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이 널찍하게 지어가지고 살았죠. 살다가 그게 한 세대가 지나버리니까 결국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이어받을 집 물려받아가며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실제로. 당시에 넓은 마당을 가진 2층 고급 주택은 이제 매매를 기다리는 빈집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남은 동네는 텅 비어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결국은 애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여기는 늙은 사람, 노년들 편안하게 그저 가만히 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산성은 없고 소비성뿐이 가만히. 그리고 저 보면 슈퍼도 잘 없잖아요. 일하면 안 되거든. 일하면 불편해가 안 돼요. 인원이 많이 구성이 안 되면은 그런 생활 편의 시설이 안 들어서는 거예요. 청년들이 떠나버린 동네에선 당연히 아이들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동네 놀이터는 고령자들을 위한 쉼터가 됐습니다. 더운데 나와 계세요. 우리 여기 명당이요. 한시 되면 다시 다 여가는 거야. 여돈 돌려 하나 뭐, 여 시원해, 얼마나 시원하다고. 또 뭐 하나 사모? 남구는 2019년 이미 노인 인구 20%를 넘어섰고 현재 전체 복지시설의 80%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실버 산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도 남구 지역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왼쪽 가슴이 좀 아파? 네, 왼쪽 가슴이? 1인 가구의 비중이 약 47%, 119 구급대 출동 건수의 약 70%가 질병으로 인한 응급 출동이라고 합니다. 독거노인 비중이 높다 보니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신고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는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살이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출동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약 처방받아서 이제 나오셨던 분인데 갑자기 치스페인으로 방사선을 신고되셨고 보호자분 옆에는 안 계십니다. 네. 누구 오라 했어, 어머니? 올 거예요. 연락했어? 사위분한테 연락했어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대 이상의 구급대 이송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보이는 공통점입니다.
이쪽 남구 지역의 노인들이나 그다음에 1인 독거 노인 위주로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확인 출동을 좀 해달라 이런 출동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선조치를 하고 이제 연락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 폐업한 어린이집. 자녀들과 산책 나온 주민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좀 오래됐나요? 오래됐죠. 제가 아기 때 여기 다녔었어요. 그래서 집이 계속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 애들도 여기 다녔는데 한 50년 이상, 6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집에서 약 50m 떨어진 거리에 있던 어린이집은 아빠와 세 자녀가 대를 이어 다녔던 곳입니다. 맨날 체육하는데. 여기 체육관이었지. 어. 여기서 재밌었지. 여기서 문 닫았지. 아이들은 집 앞 어린이집을 두고 아직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노는 놀이터고요. 여기는 모래놀이 하는 데인데 다 덥고 이제 모래놀이 안 해요. 원래 원장님도 웬만하면 계속 운영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고 우리가 옮겨간 어린이집도 이제 상황이 또 비슷해요. 그 어린이집도 옛날에는 뭐 원생이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몇 명 없거든요. 어린이집 3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은 10년 동안 노인 요양시설은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먹거리도 제공해야 되고 좋은 행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할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이 많을 때 모아놓았던 그런 이제 돈들을 다 쓰고도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문을 닫으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매일매일이 고민이에요.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일 때 개원한 어린이집이 출생아 수 25만 명 시대에 적응하긴 어렵습니다. 10년 전에 남구의 어린이집에 행사를 하면 한 원에 부모님하고 같이 오고 하면 150명이 됐는데 요즘은 그런 어린이집 갔을 때 행사하면은 부모님들 다 오셔도 40명, 50명. 그러니까 규모가 확 줄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총 44곳의 어린이집 중 정원을 채운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 여러 제도라든가 시스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상수라든가 교육기관의 수,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대체로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지에 맞춰져서 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10년 전에 비해서 아이 수가 반으로 줄었다. 이게 한 40년, 50년 동안 일어난 거라고 한다면은 서서히 이제 그걸 예측을 하고 덜 진입을 하고 시설도 줄이고 할 수가 있겠지만 5년, 10년 사이 일어나면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42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병원도 분만 진료를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부인과 진료가 주 업무입니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오는 편이고, 그러니까 비교적 나이 많은 분들,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병원에 다니던 분들, 그런 분들만 오는 것 같고요. 젊은 층이 주류였는데 지금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뭐 한 10% 될란가? 1983년 병원을 개원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달 평균 20-30건의 분만 진료를 진행했는데 당시 노트에 기록된 산모의 나이는 20대 중반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평균 혼인 연령이 남녀 모두 30살이 넘고 산모의 첫 출산 나이도 평균 34세입니다. 86년 7월 5일 제왕절개 수술할 때 마취과 의사가 기념으로 찍어준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분만도 안 하고 그냥 부인과 질환만 이래 보고 하니까 좀 어디 뭐 일이 하고 싶다. 어디 분만을 하는 어디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느끼긴 했죠.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지역에서 소아과도 형편이 좋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높았던 시절 지역에서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최대로 많이 왔을 때가 300명 봤는데 그날 하루 종일 밥 못 먹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문 두드리면 그 1층 병원이기 때문에 1층 건물이기 때문에 자다가 문 두드리면 무조건 내려줘가지고 밤에도 보고 자다가도 왕정 같은 거 한번 가고 이랬기 때문에 하여튼 잠 좀 쉽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원이었었어 그 당시에. 다시 꺼내보는 오래된 진료 차트. 이 당시에는 일일이 약을 우리 집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간호인이 7명씩 있었습니다. 1970년대 최초 시행된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지역심사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55년 전에 내가 수련회 교육을 받을 당시는 우량아 심사라는 걸 했어요. 우량아 심사. 우유를 먹이는 어머니들 먹이는 하여튼 우량아 심사를 해가지고 뚱뚱하게 큰 애를 굉장히 좋은 직업을 받아서 시상하고 막 이랬거든요. 우유 파는 회사. 서로 와가지고 자기 거 써달라고 막 우유로 갖다 주고 막 이랬거든요. 저출산 현상은 출생아 수가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 나가서 만나봐도 소아과 병원에 올 수 있는 아이가 거의 안 보여요. 그만치 적어요. 소아과 한 사람이 바보지. 지금 소아과 한 사람이 바보입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 오래된 주택가를 철거한 자리에는 미분양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동네는 큰 건물도 많고 꽤나 그래도 번화하네요. 여기는. 번화한데 문제는 여기 이게 다 비었잖아. 사람이 없는데. 그렇네요, 진짜.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되는 거는 병원뿐이에요. 앞으로 한 30년 동안 그저 병원밖에 안 될 기다. 노인들 전부 다 죽을 때까지.